윤소합니다. 우리 남희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성과연목률 관련해서 노조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 지금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부이시죠? 예,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이야기합시다. 예.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이제 균등급여와 이제 비례급여로 이렇게 구성되죠? 예, 예. 예. 이제 가입기간이 동일할 경우에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균등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례급여를 더하면 이제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한 60%, 200만 원의 경우에는 한 40%, 그리고 4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가 됩니다. 원래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좀 방금 전 보여드린 것은 가입 기간이 이제 40년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입니다. 지금 표는 가입 기간을 40, 20, 10년으로 달리 구성해 봤어요. 국민연금 원래 이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저소득층은 실직, 휴직, 휴업, 폐업 이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보세요. 1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10년일 경우 15%로 떨어지고요. 2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20년으로 잡았을 때 20%. 그런데 이제 4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은 40년이라고 합시다. 할 경우에 급여율은 30% 동일하죠.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즉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최소 납부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또 임의계속가입 이런 사람들 중에 150만 원 미만 소득자가요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소득 계층별로 가입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소득층의 실질급여율은 법정 명목급여율보다 훨씬 낮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세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상향시켜야 돼요. 그다음 둘째는 그 저소득 농업인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셋째는 뭐 하고 계신 두루누리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 원리가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이죠? 이해하시죠? 네.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해서 국민연금 그 부칙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예, 보험료 57조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한 경우 농해소득이 평균 월 소득 월의 그 12배 즉 2,5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연금보험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이에요. 농해소득이 500만 원이 소농의 경우는 저소득층이겠죠. 당연히. 네. 아니 제가 드리면 요즘 쌀값 폭락이나 이런 게 난리인데 농민들 현실 정확히 좀 봐주시란 말입니다. 농촌에 가면요 농업소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벌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해서 정부 지원이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아요 지금. 이사장님 반면에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농가가 있어요. 이 경우 농해소득이 있다 해도 2,50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거든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 예. 그래서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농민은 지원을 못 받고 소득이 5천만 원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순점. 과세소득이 1천만 원 미만 농민이 실은 2만 한 1,000명 정도 주게 돼요. 그리고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계산을 해보면 20억 정도 듭니다. 농어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더 늘어날 그런 까닭도 없어요. 재원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잖아요. 연금 재정이 더 들어갈 일도 없어요. 일반 회계를 더 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님 이 취지에 제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부와 이제 협의해야 할 일이지만 연금공단도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마음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관한 문제인데, 기초연금 우리나라 불평등한 이렇게 심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지급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동의하실 것 좀 해주세요. 20만 원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급여율이 10%에서 15%로 상승합니다. 급여율 고르게 상식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단기간에 연장하기 어려우므로 기초연금 상향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공적연금 전체 급여율 상향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연금공단이 좀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이사님 또한 기초연금 법정 지급률 70%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죠. 66%까지 떨어졌어요. 제도 시행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87만 명.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 명입니다. 이제 2010년 6월 기준이에요. 수급률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뭐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또 연말까지 하여튼 수급률 노리기 위해서 하여튼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격이 되시면서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하고 자료 연결을 해서 저소득 노인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이렇게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에 노인 인구 증가율 따라서 비수급 인구도 증가할 거죠. 그렇죠? 이사님 복지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TF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선정 기준액을 하반기에 한번 재조정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1월 1일 한번 하면 그만이잖아. 고정돼 버려 있잖아요.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에요. 상반기 이제 수급률이 계속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에 선정 기준에 상향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본 의원 이렇게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TF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복지부하고 주거자산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도시 또 농촌형 이쪽에 균형이 좀 맞춰서 그런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현님 수고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정춘수 의원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기금이 540조, 세계 3위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나한테 투자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용역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 운영 독립성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마지막 보루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일간지에 사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태여 또 쓸 필요도 없이 이거를 대충 썸머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왜 끊어졌냐? 끊어진 게 이제 그 결과로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사교육 문제 이게 가장 큰 5개라고 보면 이게 결국 하나로 집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만들고 커가기가 너무 어렵다. 즉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다. 왜 그러냐? 투자 생태계가 잘못됐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적립금 540조에서 국내 투자가 84조
국내 투자가 아까 어디 보면 18.1%라고 돼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97조인데 제가 받은 데이터는 또 84조 5천억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80 내지 90조가 국내 투자가 되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84%가 대기업, 14.4%가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는 작은 기업한테 가는 거는 창업기업 1.2%뿐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1조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게 좀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성장 사다리를 좀 이어주는 창업 생태계를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이제 이 기사가 중국하고 비교를 했어요. 물론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한참 이제 경제 붐일 때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너무 거대한 창업 국가로 돼서 학교 앞에도 가면은 전부 창업 카페가 즐비하고 중국의 머리 좋은 훌륭한 젊은이들 거기 다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앞에는 먹거리와 술집, 가게들 뿐이 없죠. 우등생들은 전부 공무원 시험하고 공부 잘하는데 의대 법대 가고 창업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중국은 꿈을 심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부자들 성공 신화가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다 재벌 2세, 3세, 세습 부자. 이래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합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성공하기가 좋은지,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중소기업 육성 편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대기업과 하늘과 땅 사이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이 다 몸통이 하나의 문제다. 별개 문제가 아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걸 복원시켜야 된다.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이 5가지 문제가 다 자동으로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말하자면 이제 창업할 때 자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아이디어만 있어도 자금이 없고 한국은 투자 불모지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인다. 투자만 받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길 텐데 담보만 가지고 오라고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를 알아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기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국민연금을 지적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되는 역적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기사에서 진짜 역적은 국민연금이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데는 국민연금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국민연금이 벤처와 중소기업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금들도 다 따라 판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인데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주식만 산다. 이래서 되겠냐. 국민연금이 팔면 연기금 펀드들도 다 따라 판다. 코스닥이 위축되고 중소형 주가 힘을 못 쓰는데 국민연금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 시장이 침체되는데 누가 벤처에 투자를 하는가.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민연금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국민연금 낼 일자리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키우는 게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연금 540조 중에서 몇 조만 꾸준히 중소기업에 투자해보라고 하세요.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고 창조경제는 곧 창업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소형주를 팔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가만 놔두세요. 뭐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아시잖아요. 결국은 우리 저는 주식을 별로 산 적이 없지만 어떤 주식을 살까 할 때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회사가 유망한 회사인지 엉터리 회사인지 노사관계는 어떤지 무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투자를 하면은 개인 투자도 망하지 않겠죠. 무조건 그 큰 것만 사면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어떤 기업이 사라질지 오늘 없는 기업이 내일 또 어떤 기업이 생길지 모르죠. 공부를 해야 되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실력 있는 열심히 노력하는 투자자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기술을 알아보고 훌륭한 기업을 알아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 다른 반면으로는 또 투자 잘못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거는 이제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머지 시간에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기사는 읽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대형주나 대기업에 투자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소형주나 그 코스닥주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순매수를 코스닥 시장에서만도 1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고요. 코넥스에서는 하나도 안 사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소형주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중소형주에 한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지난 3년간 누적으로는 그 코스닥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 벤처 투자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내부 규제에 있어서도 투자 규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열심히 발굴하시라 그 말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취지가 오해가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 서원갑 오재세 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고 자산운용 회사예요.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국민연금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1년에 30조 원을 강제로 저축을 시켜서 10조는 연금으로 지불하고 20조는 매년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540조를 가지고서 거기서 내는 수익이 한 30조 되기 때문에 1년에 50조씩 순수 연금을 받아서 20조씩 늘리고 운영해서 30조씩 늘리고 무려 540조, 1년에 50조 이상씩 돈을 벌고 있는 돈 버는 기관입니다.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540조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일본의 기금은 한 1,300조까지 쌓여 있는 것으로. 일본 기금이 국민연금입니까? 그 GPI, 네, 그 공적, 네, 연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완전히 잘못된 기관입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OECD의 3배, 자살률이 최고 높은, 옆에서 빈곤과 자살과 굶주림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5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 아닙니까? 의원님, 돈놀이가 실상이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지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키고 있는 거죠. 세계 OECD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몇 프로입니까? 다른 나라 OECD 선진국에 90%가 다 넘어요.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 가입돼 있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90%가 넘습니다. 그게 국민연금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 국민이 다 연금을 받고 그게 국민연금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률이 68%, 받는 사람 지금 30%밖에 안 돼요. 500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연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500조 원을 돈 쌓아놓고 가장 빈곤한 나라예요. 그게 국민연금입니까? 지금 국민연금 540조 가지고 뭐 합니까? 네, 누가 국민들이 그 돈 가지고 돈놀이하고 돈 벌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0%가 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우리나라 68%밖에 안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합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이 30%밖에 받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90%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그게 국민연금 기관입니까? 돈놀이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 90% 이상의 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0%밖에 가입 안 하고 30%밖에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뭐 우리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은 전 국민이 다 가입돼 있고 다 부가식으로 해서 그 국민들 100%에게 다 연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이 가입 안 하고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적립식이라는 이름 하에 세계에서 지금 적립식 국민연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부가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100% 다 가입하고 100% 다 연금을 받게 한 것이 바로 부가식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야지. 아니 540조를 쌓아놓고 한 푼도 안 주는 나라가 그런 국민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수익비가 말이죠. 지금 40대 50대는 3대1 4대1 수익을 내는데 낸 돈보다 3배 4배 받는데 지금 20대 30대는 30년 40년간 내고 2060년에 국민연금 고갈돼요. 1년에 300조 400조씩 지출해야 되는데 걷는 돈이 100조 150조씩 모자랍니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20대 30대들 평생 동안 넣어가지고 받으려고 딱 보니까 낼 사람도 없고 수익도 2대1 3대1 어떻게 받아요? 낼 사람도 없는데 고갈됐는데 지금 20대 30대는 하나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적립식의 맹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 완전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뭐 때문에 500조 1000조씩 돈을 운영합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런 연금제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연금제도 있는 나라 얘기해 보세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뭐 부가 방식이나 적립 방식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지금 적립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적립 방식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노력을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는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니 적립식 지금 20대 30대가 나중에 그 2배 연금 도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지급을 해야 된다고 연금제도는 생각합니다. 10%밖에 안 내요. 자기 소득의 10%밖에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10% 내가지고 실질 대체가 20%예요. 자기가 받던 봉급의 50%는 받아야 연금이 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목표치가 지금 40% 돼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해도 노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구조도 잘못된 겁니다. 일본이 같은 경우에 낸 돈의 1.3% 되돌려 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2배 이상 되돌려 받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은 5배 받고 있어요. 5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안 하고 부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돈만 모으고 2040년 이후에는 적자 나기 때문에 매년 100조 이상씩 돈이 빠져나갑니다. 금융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킵니다. 지금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5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자산 운영하고 돈 굴리라고 국민들이 돈 낸 겁니까? 연금하라고 돈 낸 겁니다. 연금을 해야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누가 국민이 돈 벌으라고 그랬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500조 돈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세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큰 덕을 보겠죠. 그 결과로 우리 다음 세대는 보험료를 9%가 아니고 23%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지속 가능성이나 세대 형평성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고 예, 오재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영필 사장님, 지금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60년 가면 국민이 고갈된다는 오재세 의원님 지적은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그렇다면 20대, 30대 분의 국민연금을 내는 20대, 30대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료 9%를 저희가 60년까지 올리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그 조정 등을 통해서 기금 고갈을 막고, 그리고 후세대들한테 연금 지급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8년 재정 계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를 위한 어떤 사회적 논의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도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다음 기회에 더 정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네, 다음은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님 질의 주시 바랍니다. 네, 서산태안의 성일종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기관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기관 운영하시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이 자본을 운영하고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옳습니다. 사람이고요. 사람이 있어도 독립성이 부여해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기관 운영에는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잘하게 하려고 충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기관이 가지는 독립성을 훼손하면, 흔들리게 되면 절대로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저는 우리 국민연금이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또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예. 기동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정성과 이 또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또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켰었을 때 왜 그런데 투자했나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 또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고 안정성입니다. 어느 기업이 미래를 열어서 많은 이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뜨게 돼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원칙에는 절대로 기관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기금에 보니까 우리 기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그 3개년치를 봐보면은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사람이 77.8% 정도가 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1년에서부터 3년까지 봐보면은 지금 3년이 23명 정도예요. 23명 정도고 3년 이내에 퇴직하고 옮긴 분들이 63%에 이른다는 거지요. 지금 300명도 안 되는 이 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또 이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세계 세 번째로 큰 이러한 기금이 규모에서 와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했던 일이 있었을 때에
이분들이 스펙의 징검다리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연기금에서 이런 좋은 경험과 또 노하우를 습득한 이런 분들이 이게 이동할 때 보면 대개 금융기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관에 손해를 끼쳤거나 해임 같은 경우가 당한 경우에도 좋은 감정으로 나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에 투자자문사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뭐 저희들이 이러한 그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자체적인 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6개월 동안은 거래가 그 기관과 거래를 정지하고 또 2년 동안은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최근에 5년 동안 거래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도 빨리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 우리 기금의 보안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갖고 있는 대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더 틀을 강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대안은 제가 모니터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몇 가지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는 것은 인센티브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주세요. 민간 기업하고 기금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 인센티브가 낮으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60% 70%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그에 따른 베니핏을 본인한테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동하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540조씩 움직여가는 이 기관에서 능력이 발휘되면 저는 아낌없이 줘야 이 기금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독립성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도도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정보가 흘러넘치고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쪽으로만 내려오는 거 다 좋은데 이분들이 내려왔었을 때 그 정주 여건이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편한 곳으로 이력이 좋은 곳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과연 여기에서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 있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서울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또 대안 또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전문가 같은 경우는 1, 2년 사이에 육성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야만이 그 전문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으로 몽땅 내려왔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기금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금 운용을 통해서 앞으로 연금의 지속성이 여부가 관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증을 하시고 정말 이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고민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금 본부 이전에 기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여튼 어떻게든 뭐 대책들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긴 해나가겠습니다. 윤소합니다. 우리 남희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성과 연봉률 관련해서 노조에서 대응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지금 현재 합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부이시죠? 예, 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이야기합시다. 예. 이사장님, 국민연금은 이제 균등급여와 이제 비례급여로 이렇게 구성되죠? 예, 예. 예. 이제 가입기간이 동일할 경우에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균등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비례급여를 더하면 이제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는 한 60%, 200만 원의 경우에는 한 40%, 그리고 4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0%가 됩니다. 원래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재분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예. 좀 방금 전 보여드린 것은 가입 기간이 이제 40년으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입니다. 지금 표는 가입 기간을 40, 20, 10년으로 달리 구성해 봤어요. 국민연금 원래 이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저소득층은 실직, 휴직, 휴업, 폐업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질 것입니다. 보세요. 1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이 10년일 경우 15%로 떨어지고요. 2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 20년으로 잡았을 때 20%. 그런데 이제 400만 원 소득자의 가입기간은 40년이라 합시다. 할 경우에 급여율은 30% 동일하죠.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즉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최소 납부 문제는 정춘숙 의원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송파갑 박hin숙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기금이 540조, 세계 3위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나한테 투자하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용역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 운영 독립성 이거는 어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마지막 보루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일간지에 사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막 구태여 또 쓸 필요도 없이 이거를 대충 썸머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왜 끊어졌냐? 그거 끊어진 게 이제 그 결과로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사교육 문제 이게 가장 큰 5개라고 보면 이게 결국 하나로 집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만들고 커가기가 너무 어렵다. 즉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다. 왜 그러냐? 투자 생태계가 잘못됐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적립금 540조에서 국내 투자가 84조, 국내 투자가 아까 어디 보면 18.1%라고 돼 있어서 계산해보니까 97조인데 제가 받은 데이터는 또 84조 5천억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80 내지 90조가 국내 투자가 되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84%가 대기업, 14.4%가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시행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 687만 명.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 명입니다. 이제 2010년 6월 기준이에요. 수급률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뭐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또 연말까지 하여튼 수급률 노리기 위해서 하여튼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격이 되시면서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하고 자료 연결을 해서 저소득 노인들을 찾아내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이렇게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비수급 인가도
인구도 증가할 거죠. 그렇죠? 이사님 복지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TF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 본 의원은 선정 기준액을 하반기에 한번 재조정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1월 1일 한번 하면 그만이잖아. 고정돼 버려 있잖아요.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에요. 상반기 이제 수급률이 계속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반영해서 하반기에 선정 기준에 상향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 본 의원 이렇게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TF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뭐 복지부하고 주거자산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대도시, 중도시 또 농촌형 이쪽에 균형이 좀 맞춰서 그런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 논의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전 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 일시금, 또 임의 계속 가입, 이런 사람들 중에 150만 원 미만 소득자가요 80%가 넘습니다. 이처럼 소득 계층별로 가입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소득층의 실질 급여율은 법정 명목 급여율보다 훨씬 낮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상향시켜야 돼요. 그다음 둘째는 그 저소득 농업인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셋째는 뭐 하고 계신 두루누리 대상을 확대해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 원리가 완전 사회보험 성격이죠? 이해하시죠? 네.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도모를 위해서 국민연금 그 부칙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예, 보험료 예, 57조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한 경우 농해소득이 평균 소득 월의 그 12배, 즉 2,500만 원 초과할 경우는 연금보험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이에요. 농해소득이 500만 원이 소농의 경우는 저소득층이겠죠, 당연히. 네. 아니, 제가 드리면 요즘 쌀값 폭락이나 이런 게 난리인데 농민들 현실 정확히 좀 봐주시란 말입니다. 농촌에 가면요, 농업소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거나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벌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해서 정부 지원이나 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아요, 지금. 이사장님, 반면에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인 농가가 있어요. 이 경우 농해소득이 있다 해도 2,50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거든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 예. 그래서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농민은 지원을 못 받고, 소득이 5천만 원 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순점. 과세소득이 1천만 원 미만 농민이 실은 2만 한 1,000명 정도 추게 돼요. 그리고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계산을 해보면 20억 정도 듭니다. 농어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더 늘어날 그런 까닭도 없어요. 재원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잖아요. 연금 재정이 더 들어갈 일도 없어요. 일반 회계를 더 편성할 필요도 없어요. 이사님, 이 취지에, 제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복지부와 이제 협의해야 할 일이지만, 영국농단도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마음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초연금 수급률 관한 문제인데, 기초연금 우리나라 불평등한 이렇게 심화된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걸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지급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동의하실 것 좀 해주세요. 20만 원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면 급여율이 10%에서 15%로 상승합니다. 급여율 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단기간에 연장하기 어려우므로 기초연금 상향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공적연금 전체 급여율 상향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연금공단이 좀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이사님 또한 그 기초연금 법정 지급률 70%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죠. 66%까지 떨어졌어요. 제도